스마일 힐링손 복을 싣고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 노란 손수건에 얽힌 사연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어느 마을 어귀에는 큰 참나무 한 그루가 마치 그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서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부부가 아내는 참 순진하고 너무 착한 아내였는데 남편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편이 아내에게 용서받지 못할 그런 무거운 죄를 짓고 결국은 4년형을 받고 구치소로 가게 됐습니다. 이 남편이 회심하는 마음으로, 원래 그런 데 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회심하는 마음으로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참 죽을 죄를 당신한테 지었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아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 동안 답장도 없고 면회도 한번 오지 않았는데 이제 출소 만기일이 다가오니까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 내용은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경에 출소를 해서 집으로 갈 것인데 만약에 당신이 그래도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준다면 우리 집 가는 마을 어귀에 있는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달아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과연 그 아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참 좋은 사람하고 다시 재혼을 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 남편이 용서를 받고 그 마을 어귀에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줄지, 이 아내가 돌아섰는지 참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 남편이 출소하여 집에 버스를 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같은 버스에 탑승한 많은 승객들도 온통 그 참나무 가지에 노란 손수건이 달려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마치 마을 어귀에 소나무가 먼 발치 보이고 있는데 이 버스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온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탑승한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고 축하한다 그러고 너무너무 다 기뻐하였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부부간에는 뭔가 끈끈한 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우리 가족이 좀 더 따뜻한 온기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라 가정이 최고입니다. 가정이 있고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함께 행복해야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비행 청소년들이 어디서 나왔나요? 불화한 가정에서 이탈된 아이들이 대부분 비행 청소년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따뜻해야 합니다. 가정은 엄마 품속같이 포근하고 안전해야 합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 반겨주는 가족이 있고 언제든지 돌아갈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직장 일과 생업에 지치다가 돌아갈 가정이 있고 반겨줄 가족이 있다면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가정이 있고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관계가 금이 가고 가정이 따뜻하지 못하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잠언 여기저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또 15장 17절에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내가 돌아갈 가정에 따뜻함이 없다면 그 발걸음은 무겁고 지친 어깨는 다 처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따뜻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온기는 몇 도나 됩니까? 살다 보면 만날 좋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때도 생깁니다. 이럴 때 잘해야 합니다. 뭔가 좀 못마땅하고 자존심 상할 때가 있을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세상에 둘도 없는 가족과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조심해야 합니다. 5 빼기 3은 2. 오해할 일에 대해서 3번만 이해하고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2 더하기 2는 4.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틈이 난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와 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술술 풀립니다. 그래도 내가 힘들 때 제일 마음 써주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때로 마음 상하고 힘든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가족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응원군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 어느 한쪽이 사고를 쳐서 음성이 높아지고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어도 그것이 가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정 안에 가족이라는 이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욱하는 감정이 나오는 겁니다. 혼자 살다 보면 감정도 한번 드러낼 일이 없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편과 입씨름을 많이 하던 어느 부인이 남편이 죽고 나니까 욱하는 감정 드러낼 일도 없고 입씨름 할 일도 없고 적적해서 그런 남편이라도 남편이 있을 때가 좋았다고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란 노래를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못마땅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노란 손수건을 달아주기 위하여서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냉전 상태를 오래 두지 말고 속히 풀어야 됩니다.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잘 돌아가듯이 튀어나온 쪽이 있으면 들어간 쪽도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가 튀어나온 쪽이 같이 만나게 되면 맞물려서 돌아가지 못하고 고장이 나지요. 남편이 못마땅한 게 있어 튀어나온 톱니바퀴가 된다면 아내인 내가 참고 수용하고 그때는 들어간 톱니바퀴가 되면 되겠지요. 한쪽이 욱하고 튀어나올 때 내가 쑥 들어가면 나중에 감정이 가라앉을 때 내가 심했구나 반성할 때도 생깁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냉전 상태를 오래 두고 부정적인 감정이 누적되다 보면 그 틈새를 메꿀 길이 없어서 관계가 터지고 깨어집니다. 이 틈새를 마귀가 춤을 추고 찾아오기 때문에 가족이든 누구이든 냉전 상태는 오래 두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가족이 귀하고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내 친척들이 지인들이 귀한 줄로 알고 속히 풀어서 냉전 상태를 오래 두지 말아야 합니다. 2번째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친하고 가까울수록
그런 관계 서로 말을 잘해야 합니다.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힘을 실어주고 응원하는 말이 참 중요하지요. 특히 칭찬의 말,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는 보약보다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이런 말 좀 해보세요. 안 풀릴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때로는 잔소리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잔소리는 거의 도움이 안 되고 도리어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사장님이 사무실에다가 나에게 좋은 말이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딱 보이도록 정면에 붙여놨습니다. 그 뒷면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보이는 쪽에는 그들에게 좋은 말이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좋은 말, 칭찬의 말, 인정의 말 이런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흑인이고 시각장애인을 안고 태어난 모리스라는 흑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요. 이 실험 쥐 한 마리가 도망을 가서 아무도 찾을 수가 없는 아주 난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특별한 청각을 가진 모리스가 그 쥐를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진짜 이 모리스는 그 쥐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슬픈 인생이었지만 아주 특별한 청각을 가졌다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그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던 모리스,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가 세계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스티비 원더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특히 가족에게 경우에 합당한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로 지친 가족을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는 이런 잠언 15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합시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외에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을 바꿔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관계의 틈을 사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잘할 수만은 없는 불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가족이나 그 누구에게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관계의 틈을 메꾸어 보면 어떨까요? 만물이 작동하여 푸르름을 더해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관계 속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채워지길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노란 손수건을 달아주며 따뜻한 온기로 데워갈 수 있는 축복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